간호사로 일하고 있다는 40대 김 씨는 몇 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친정 근처로 이사해서 아버지를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. 결혼한 남동생 부부가 있지만 아버지는 늘 맏딸인 김 씨만 찾기 때문인데요. 사실 김 씨는 어린 시절부터 남동생과 차별을 받고 자란 탓에 아버지가 미울 때도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건강이 크게 나빠진 아버지를 보면 늘 마음이 약해진다고 하는데요. 하지만 김 씨는 더 이상은 아버지를 돌봄을 전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. 이유는 이미 재산의 대부분을 남동생에게 증여해 놨는데도 남은 아파트 한 채마저 남동생에게 사전 증여를 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데요. 김 씨는 아버지의 증여를 막을 수 있을까요? 자, 그렇다면 백다희 아나운서 질문 하나 할게요. 이 동생 부부는 아버지를 제대로 좀 케어를 안 했던 건가요? 김 씨의 아버지는 며느리 눈치가 보인다면서 아들에게는 연락도 잘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. 대신 필요한 일이 있을 때면 딸인 김 씨에게만 모두 얘기한다고 합니다. 아버지를 위해 친정 근처로 이사까지 하면서 연로한 아버지를 모셔왔지만 딸에게는 단 한 푼의 재산도 줄 수 없다는 말에 크게 서운함을 느꼈다는 김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시기 전에 궁금한 게 있는데요. 만약에 양원보 앵커와 제가 남매인데 양 앵커만 재산을 다 물려받고 저는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? 여동생을 위해 화내주시면서 재산을 나눠주실 건가요? 제가 오빠고 백다희 아나운서가 여동생이다. 네. 어떻게 할까요, 박 변호사님? 네 맘대로 죄송합니다.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. 예. 저는 다혜 너 하는 거 봐서 알겠습니다. 예, 제가 지금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오늘 좀 아팠어요 아침에. 예. 그래가지고 오늘 또 제가 또 컨디션도 안 좋은데다가 또 뭐 남의 나라 또 전직 또 이렇게 사람이 또 이런 사건도 있어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자,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. 일단 자식이 둘이네요. 남매. 네, 4살 터울의 남매인데요. 그 아들, 딸 차별이 심했던 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툭하면 딸인 김 씨를 구박했다고 합니다. 심지어는 김 씨는 대학도 가지 말라고 했는데 다행히 어머니 덕에 간호대학에 진학해서 지금은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고요. 반면에 이제 귀한 아들이라고 오냐오냐 키운 남동생은 어린 시절부터 사고뭉치였다고 합니다. 공부도 열심히 안 해서 지방대를 겨우 졸업하고 지만 아직도 백수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 또 속도 위반으로 결혼은 했다고 합니다. 일단 남동생이란 자는 취직도 하기 전에 결혼부터 했고 또 아이까지 속도 위반으로. 그렇다면 이 생활비는 어떻게 한 거죠? 그렇습니다. 이 속도 위반으로 아이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손자를 본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본인이 갖고 있던 4층짜리 상가를 아들한테 증여를 했어요. 또 가져다 준 거예요. 그러니까 월세가 나오는데 이 월세가 장난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기니까 대기업 정도의 이상의 그 월세가 나오니까 이 아들이 취직을 하겠습니까? 그 돈으로 생활하는 거죠.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아내, 동생의 아내도 어차피 남 생활비 주니까 내가 취직을 왜 해? 그 돈을 쓰는 거예요. 근데 이 아들이 뿐만 아니라 이제 골프 같은 걸 치면서 즉 말하는 옛날에 들어봤죠. 한량 생활을 하니까 골프까지 쳐요. 골프를 쳤대요. 이 사람이니까. 그러니까 돈이 왜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조물주 위에 건물주란 말이 있거든요. 건물주 있으면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부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. 이러면 안 돼요.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취업을 해서 자기 노력으로 돈을 벌어야죠. 예. 네. 사건 반장 패널 분들 중에 건물주가 계신 거 아십니까? 백땡땡이라고. 누구요? 백변 아닙니까? 승재현 위원이 많이 갖고 있네요. 사건마다 승 패널들 다 건물들이 많네요. 그렇습니까? 승재현, 백성문 다 있네요. 지금 백성문 변호사는 몰랐는데. 저도 몰랐어요. 알겠습니다.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. 네. 자, 일단 남동생한테는 그 상가 건물 줘가지고 세상에 직장도 없는데 골프 치고 다니고 딸한테는 뭐 줬습니까? 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좀 옛날적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출가 외인이라는 그런 좀 말들이 옛날에 있었잖아요. 결혼하면 남의 집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사고 방식을 갖고 딸한테는
대학교 등록금하고 결혼 비용 그 정도 됐으면 더 바라지 마라라고 얘기했고요. 아이, 무슨 그러면 안 소리야, 되는데 이게. 옛날 사람이에요, 완전히. 그런 방식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알았던 것 같아요. 이상하지도 않다. 아버지 항상 이렇게 차별하셨기 때문에 별로 이상하지도 않고, 그렇지만 이 딸 대학교 그 간호학과 졸업하고 대학병원 간호사가 되고요. 남편을 좀 잘 만났다고 하나요? 경제적으로 조금 잘 만나가지고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좀 살았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아빠라는 분은 오로지 그냥 아들. 그럼 엄마는요? 엄마는? 다행히도 엄마는 너무 좋은 분이었대요. 아. 그러니까 이 김 씨가 그래도 이렇게 반듯하게 자랄 수 있는 거는 엄마가 다 품어줬기 때문이에요. 아빠가 차별 대우를 했어도 엄마가 다독거리고 뭐 사실 그 자녀한테 뭐 더 중요한 건 어머니. 네,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어머니가 너무 좋은 어머니여서 아버지가 이렇게 조금 뭔가 이 편파적인 시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웠어도 굉장히 밝고 맑게 자랄 수 있었고 또 아버지한테도 또 효도를 잘 하는 그런 착한 딸로 자랐다고 합니다. 아니 근데 정작 그 보통 이러잖아요. 그 법으로도 있잖아요. 불효자 방지법 이런 거. 그러니까 꼭 미리 다 넘겨주면은 그 넘겨주기 전에는 제가 모시고 살아야죠 이러다가 나중에 뒤통수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잖아요. 네, 실제로 이 사연에서도 남동생 부부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닌데 육아 핑계를 대면서 명절에도 안 찾아온다고 합니다. 김 씨 아버지는 그런데도 그저 두 아이 낳고 이 큰 사고 안 치면서 사는 것만으로도 아들한테 너무 고맙다면서 아무것도 바랄 게 없다고 말을 한다고 하는데요. 김 씨 눈에 그런 동생이 곱게 보일 리가 없죠. 어린 시절부터도 남동생과 사이가 좋았던 것은 아니라서 남동생한테 이런 거 관련해서 잔소리를 하지도 않고 이제는 뭐 이웃보다 먼 남매지간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또 그 가정에서 또 한 가지 큰 일이 벌어집니다. 그렇게 집안의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하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아버지만 남았겠죠. 그러니까 이제 김 씨 그 언니분이 사실은 그 간호사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뭐 조금만 아파도 동생을 자기 그 딸을 부르고 또 뿐만 아니고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빨래도 해줘야 되고 뿐만 아니라 약 같은 걸 챙기는데 애처롭지 않습니까? 챙겼는데 이 아마 그 딸이 그랬던 것 같아요. 동생한테 아버님 좀 챙겨줘라 했더니 챙겨주지 않았다는 거예요. 장애만 생각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계속 힘든 상황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은 한량처럼 살았고 더군다나 그 남동생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사를 이제 지내지 않습니까? 지금은 사람들이. 근데 제사 음식도 하질 않고 다 모른 척 하니까 그 딸이 다 한 거예요. 그리고 두 사람이 와가지고 기껏 한다는 게 절 한 번, 두 번이겠죠? 두 번 정도 하고 음식 다 먹고 시행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부모한테 받을 건 다 받고 할 거는 안 한다. 이런 동생을 두면은 정말 그 언니 누나 심정 어떨지 모르겠는데 정말 동생이 문제가 많거든요. 저도 아들하고 딸이 있지만 우리 애들은 안 그렇습니까? 절대로 안 그래요. 네. 어떻게 안 그래요? 둘이 사이가 너무 좋거든요. 제가 처음에는 딸한테 제사를 상속할 때 40%, 아들은 60% 정했다가 딸이 너무 잘하니까 바꿨어요. 50대 50으로. 딸이 어떻게 잘하시는데요? 딸이 사랑스럽고 너무 날 잘 챙겨요. 그러면은 그 아드님이 뭐 입 좀 안 나오세요? 왜 6주기로 했다고 왜 또 5로 줄였어 막 이러면서. 우리는 내가 말하면 바로 법입니다. 진짜. 바로 승하지 반발은 아직은 없습니다. 팀장님 뭐 이래서 막 내가 또 경찰 선배니까 말 들어야죠. 그렇구나. 걱정 없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일단 그러면은 진짜 지금 이 채팅창에서 말이죠.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 이 왼수다 이거 요양병원 보내라 그냥 지금 이런 말씀까지 하고 계세요. 박재민 선생님 굉장히 놀라셨는데 사실 왜요? 마음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아버지 왜 이러시는 거예요? 진짜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에 뭐 이런 사고인 거죠. 딸은 출가 외인이고 아들은 우리 가문의 대를 잇고 이 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는 것만으로도 너무 소중하다. 이런 생각인데 요즘 그런 생각을
가지시면 안 되죠. 그냥 고집이고요. 요즘은 딸이 더 그 가문을 잘 이을 수도 있고 더 부모님한테는 효도할 수도 있고 사실 이 아들 같은 경우에 저는 재산을 별로 지킬 것 같지도 않거든요. 그러면 뭐 그 대를 이어서 뭐 합니까? 재산도 다 못 지키고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아버지가 지금이라도 깨달으셔야 돼요. 이 딸이 분명하게 아버지께 얘기를 할 필요가 있고 혹시 사건만장을 보고 계시는 이 아버지 가족이 있다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좀 깨달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자, 지금 제가 박 변호사님께 여쭙기 전에 아티님이 우리 김은배 팀장님한테 꼭 좀 물어보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방금 6대4에서 딸이 잘해가지고 5대5로 조정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. 네. 아, 왜 딸이 잘해도 50대50이에요? 이러셨어요. 아, 딸 더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. 아, 그거는 더 주면 안 되겠죠. 똑같이 줘야 되겠죠. 아니, 아까는 아들 더 준다고 했잖아요. 근데 저도 사실 질문하고 싶었어요. 맨 처음 왜 6대4예요? 법적으로도 그러니까. 1대1인데. 아, 처음에는 딸이 저한테 조금 못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잘하니까 올라간 거예요. 못하면 절대로 안 되죠. 아, 이게 무슨 소리야, 이게. 아, 그건 맞지 않습니까? 좀 그냥 설명을 기분. 우리 김은배 팀을 제가 보호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. 아, 예. 이게 법정 상속분은 1대1입니다. 그러니까 아무런 유언 없이 이렇게 사망하게 됐을 때는 그렇게 가지만 유언을 통해서 상속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. 김은배 팀장님 마음대로 하세요. 네, 그렇죠. 어, 네네. 마음대로 하세요. 예. 역시 그렇죠.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. 예. 아, 마음대로 하세요. 예. 그러고 보니까 박 변호사님 저도 아들, 딸이 하나, 있고 딸 하나네. 고등학생 아들이고 어. 중학생 딸이 있는데 어. 둘 다 이뻐요. 아이고, 이런. 아이, 근데 더 지나봐야 돼. 안 줄 거야 아무도 둘 다. 아예 뭐 아예 없어요 안 그럼. 주신다고. 그럼 뭐 없어요. 뭐 있어 주지요. 아, 저는 또 아예 안 주신다고. 자, 그런데 이 딸의 성품을 보니까 야, 이게 아버지의 뭐 남은 재산을 보고 내가 모셔 이런 분이 아니세요, 이분은. 그렇죠. 지금 이 딸 성품 좋은 분 같아요. 그리고 딸이 이제 마음에 좀 위로를 얻는 게 엄마한테 위로를 좀 얻었어요. 엄마가 계속 그런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. 너 서운하지? 그래, 동생은 그 월세 받는 건물 가져가지만 아파트는 네 줄게라고 얘기를 계속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파트도 지금 아버지가 지금 하게 됐고 아하. 아버지는 지금 연금 받는 거 말고 이 집 말고는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. 사실은 뭐 그래서 지금 또 관계가 조금 곤란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. 자, 그런데 팀장님, 그 아버지가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쥐게 된 그 아버지 손에 남은 그 아파트 이것도 지금 아들한테 지금 준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, 지금? 맞습니다. 이제 딸이 이제 저녁 식사를 챙기러 갔더니 세무사하고 상담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지분을 아들한테 증여하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아버님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분을 아까 변호사님 말한 대로 1대1로 나누니까 미리 증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는 그럴 수 있냐고 항의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내가 죽으면은 네가 우리 아들 갈 거를 뺏어갈 거 아니냐. 즉 1대1로 나눠 가지니까 그 말을 했던 거예요. 그러면서 너는 너네 시댁한테 돈을 받아라. 왜 내가 줄 걸 바라냐.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. 그러니까요. 딸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편차를 주고 차별하나. 너무 서운하니까 앞으로 이제 딸로도 안 할 테니까 뭔 일 있으면은 그 잘난 아들 불러서 아버님 해결하세요. 라고는 했지만 딸 심정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. 그 말을 했지만은 다른 마음이 있었는데 너무 화나니까 쏘아 붙였는데 아버님이 이 사건 반장을 보게 되면은 아마 마음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. 그 양반이 이거 본다고 바꿀 것 같진 않은데 그렇게 하면 시작도 안 했지. 자, 일단 이 따님이 김 씨 정말 너무너무 서운할 것 같아. 그래서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데 모르겠습니다. 지금 이 중에 저 소장님은 이 따님의 마음 심정이 좀 이해가 가실 것 이해가 같아요. 많이 돼요. 그러니까 이분 너무 착하셔가지고 아빠 옆으로 이사까지 가는 간호사 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정말 본인이 안 가시고는 본인이 너무 괴로우실 것 같은데 저는 좀 안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. 좀 안 가야 된다고 안 생각해요. 가야 된다? 네, 안 가서 가지 마라? 네, 끊어라? 아버지가 지금 팀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앵커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안 바꾸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안 바꿔요 이거. 네, 딸이 안 가시면 모든 게 불편해지잖아요. 그때 아들은 안 오거든요. 며느리도 안 오거든요. 그때 곰곰이 생각하셔서 이 딸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이 딸이 없으면 내가 죽겠구나. 그 딸한테 뭔가를 챙겨줘야겠구나. 그때 또 딸이 얘기를 해야 돼요. 아버님께 얼마나 서운하고 내가 뭐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도 모든 건물도 아들 주고 지금 내가 아버님을 다 챙겨드리는데 집까지 아들 주는 거는 저는 아버님의 딸이 맞는지 굉장히 마음이 좀 서운하다.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. 자, 그럼 여기서
또 다른 딸 김소연 기자는 할 말이 있어요? 저도 이런 아버지가 만약에 있으면 너무 구시대적일 것 같고 정말 너무 화날 것 같아요. 진짜 다행히 저희 아버지는 그러시지 않습니다.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. 아 진짜. 네. 자 팀장님 혹시 지금 뭐 사모님이나 따님한테 연락 안 왔나요? 카톡? 보고는 있겠지만은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? 내가 말하는 게 우리 집에서는 정이고 법이라고. 아 근데 너무 정의까지. 구시대적이다. 무슨 내 말이 법이다가 어딨어 요즘 세상에. 복대. 아니 제가 나쁜 말을 제가 틀린 말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? 예? 맞는 말 하니까 따라야죠. 아 박 변호사님 가만 계실 거예요? 법 같은데 보니까. 네, 사실 이제 해결책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네. 아 그럼 지금 넘어갈까요? 네. 알겠습니다. 자 그럼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. 아 이거 진짜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다 몰아서 주려는 아버지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일단 우리가 지금 계속 큰 착각을 빠진 게 하나가 있어요. 김을 팀장님 얘기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. 법이라고 금방 얘기를 했잖아요.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쓰는 거는 내 마음입니다. 내가 버려도 되고요. 기부해도 되고요. 갖다 버려도 되고 딸 줘도 되고 아들 줘도 되고 이게 기본적인 자본주의 사회의 원칙입니다. 민법상의 원칙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김은배 팀장이 제가 말했던 아까 법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말은 맞아요. 다만 그런 게 없이 사망을 했을 때 1대1로 간다라는 겁니다. 그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렇게 판다고 하거나 누구 준다고 하거나 막을 방법은 절대 없고요. 아이고. 다만 이제 중요합니다. 네.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유류분이라고 있어요. 사망했을 때 형제 간에 법적 분쟁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. 이미 동생은 많은 것들을 가져갔어요. 이게 특별 수익이라고 표현하는데요. 그 많은 것들을 가져간 거하고 딸이 가져간 거하고 더하기를 합니다. 더하기를 한 다음에 이 딸이 가져갈 몫이 원래 몫의 2분의 1은 반드시 가져가야 되거든요. 어허. 그것을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. 예컨대 10억치를 다 아들한테 다 줬다. 그러면 원래 5억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2억 5천에 한해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버지가 동생한테 주고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갖고 있으면 어허. 아버지 사망한 이후에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데요.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. 아버님 예. 마음대로 하실 수도 있고 좋은데 출가임 이런 생각도 없겠는데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이 남매가 피 터지게 싸우는 법정에 가서 피고 원고 이러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현명하게 나눠주지 않으면 나중에 너무너무 고생하십니다. 돌아가신 후에 하늘나라에서. 하늘나라에서 고생을 하실 거다.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정말 엄청난 많은 의견 주셨는데 김 기자가 좀 정리를 하면서 끝내죠. 네. 대부분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구시대적이고 남보다 못하다 이렇게 비난을 쏟아내시네요. 아버지 정신 차리셔야 된다고. 근데 출간 외인한테 또 부양받고 싶은 심리는 또 뭐냐. 아들한테 간병 받으시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요. 아버지가 자식끼리 갈라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. 아들 잘못 키웠네. 한 번은 엎어야 할 듯. 한 번 엎어라. 자 그리고 제가 어떤 분이 하셨는지 이게 빨리 올라가서 제가 못 봤는데 최종 승자는 최종 위너는 며느리다. 예, 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. 예, 알겠습니다.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.